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45살 여자입니다. 사연을 신청하는데 많은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께 고백하려고 결심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아직까지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마음이 넓지 않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용서를 해야 마음이 넓은 건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편의 행동에 대해 느끼셨던 점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할 때쯤 다른 여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한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배신이라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고, 남편이 그녀를 자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웃고 있는 얼굴은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등장 밑이 어둡다고 남편과 바람난 그 여자는 저희 아파트 같은 동에 살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의심 한번 해본 적 없었고 양가 부모님께서도 저희 집 근처에 계셔서 자주 다녀가실 정도로 가깝게 지내고 있는데 대놓고 같은 동에 살고 있는 여자와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었네요. 당연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면 얼굴에 손을 올려붙이고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었지만 그렇게 되면 제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들었어요. 결국 이혼하고 위자료 소송하면 남편은 자유의 몸으로 더 활개치고 다닐 걸 생각하니 순순히 보내주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몰래 어떤 식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궁금했고 모든 증거물을 수집해 남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탈탈 털어 길바닥에 내쫓고 싶었어요. 오늘 좀 늦었네. 회사에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전화도 안 받고 걱정했잖아. 저녁 안 먹었으면 차려줄까? 아니야. 저녁 먹고 들어왔어. 오늘따라 부장님이 술 한잔 같이 하고 싶다며 애원하시길래 어쩔 수 없이 술잔 좀 기울여 드렸어. 대화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듣고 왔는지 알아? 글쎄 부장님 사모님께서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났던 현장을 목격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괴로워하고 계시더라고. 한평생 가정을 위해 열심히 뛰며 살아오셨을 텐데 한순간에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니 그 기분이 어떠시겠어. 그래서 말동무 좀 해드리고 왔는데 이미 폐인이 되셨더라고. 사모님이 그래도 집에는 들어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집에 붙어있는 시간은 거의 없고 지금은 연락도 잘 안 되고 있는 중이시래. 말로는 동호회 같은 모임에 참석하느라 정신없다고 변명하시는데 집안에 애들도 있어서 상처받을까봐 정리하지도 못하고 괴로워하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해드리겠어? 그래봤자 위로도 안 될 텐데. 그래서 좋은 일 올 거라며 술잔만 따라 드렸지. 그래? 그럼 당신은 내가 사모님처럼 당신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면 어떤 식으로 행동할 것 같아? 생각해 봤을 거 아냐. 당연한 걸 물어봐. 당연히 이혼이지. 용서가 어디 있어? 집안을 무너뜨렸는데 만에 하나 용서를 한다 해도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바람 피운 거 목격했는데 얼굴 볼 때마다 생각나고 일상 속 모든 것들이 전부 의심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절대 용서 못할 것 같아. 바로 이혼 도장 찍고 위자료 받은 다음 그 자리에서 인연 끊겠지. 자식이 있어도 부장님처럼 행동하지는 않을 것 같아. 그건 모두에게 불행만 안겨주는 거라고. 당신은 이렇게 멋진 남편이 있으니 딴 생각은 안 하겠지?
남편은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걸 참아내느라 정말 괴로웠었고 남편은 피곤하다며 씻고 바로 잠이 들어버렸네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남편의 인생을 추락시킬 수 있을지 많은 고민에 빠졌고 하나하나 증거물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알 수 없게 사람을 시켜 최대한 모든 움직임을 전부 다 보고받았어요. 남편 옆에 붙어있는 여자는 같은 건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여자였어요. 정말 자존심이 상할 정도였죠. 저보다 젊다는 것 말고는 잘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의사인 저랑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여자가 뭐가 좋은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둘의 관계를 보고받으며 증거물을 하나씩 모으고 있었고 누가 봐도 그냥 연인 사이 같아 보였어요. 매일 사진만 전송받다가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점심시간이 끝나자마자 남편과 상간녀의 녹음된 대화 내용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선미야,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될까?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니까.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얼마인데 그거 하나 못 기다려줘? 5년을 기다렸어.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 지긋지긋하다고. 저녁에도 거의 나 혼자 집에 있잖아. 그럴 거면 왜 이사 오라고 한 거야? 같은 아파트에 있어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잖아. 오늘은 나랑 같이 있어주면 안 돼? 나도 그러고 싶지. 그런데 그 사람이 눈치가 백단이야. 자칫하다간 우리 둘 다 끝날 수 있다고. 조용히 처리하려고 준비 중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사람 아이도 안 가지려고 정관 수술까지 한 거 알지? 이번에 회사 일도 신경 써야 할 게 너무 많아서 이번 것만 정리되면 내가 좋은 소식 가져올 테니까 우리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보도록 하자. 그 대신 오늘은 집에 안 들어갈게. 내가 부장님과 술 한잔하고 들어간다고 얘기하면 되니까 일단 퇴근하고 먼저 집에 들어가 있어. 남편은 그 여자가 아르바이트하는 카페에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점점 과감해지는 모습들과 대화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더 큰 충격이었던 건 저와의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를 남편이 원하지 않아 정관 수술을 했다는 게 저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퇴근하는 시간에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녹음된 내용 안에 있던 상황을 정리하려고 전화 온 것 같아 일단 받았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좀 늦을 것 같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먼저 저녁 먹으라고. 저번에 얘기했지? 부장님 문제 때문에 오늘도 붙잡혀 가야 될 것 같다. 그래도 어쩌겠어.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 최대한 빨리 들어가도록 할게. 부장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남의 가정에까지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 내가 그 부장님이랑 전화통화 좀 해야 되겠는데? 뭘 그렇게까지 해? 내가 잘 구슬려서 일찍 배웅해 드리면 되지. 같이 일하는 회사 사람인데 얼굴 붉혀서 좋을 거 없잖아. 최대한 빨리 들어갈 테니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고 있어. 지금 부장님이 불러서 빨리 가봐야 하거든? 그럼 집에 조심히 들어가. 남편이 말한 부장님은 상간녀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에게 했던 말은 전부 다 거짓이라는 걸 그때 확인할 수 있었네요. 그날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혼자서 술집에 들어가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들이키며 썩어 들어가는 속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통화가 끝이 난 시점부터 계속해서 전송되고 있는 남편과 상간녀의 사진을 안주삼아 지켜보고 있었고, 저희 아파트 몇 호에 사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은 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닌 그 여자의 집에 발을 들이는 사진을 끝으로 그날 하루 있었던 남편의 행적을 전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을 만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본처를 놔두고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건 어차피 밝혀질 문제인데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의 행동은 저를 납득시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원은 꺼져 있었네요. 결국 정적만 흐르는 집안에서 남편의 행동에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마음 같아선 바로 현장을 덮치고 싶었지만 제가 원하는 최종 목적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꾹꾹 눌러 참으며 속으로 삭혔습니다. 그날 아침이 되자마자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부장님과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바람에 그날 부장님 집에서 자고 아침 일찍 회사로 출근했다며 걱정하지 말라는 전화였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남편의 행동은 점점 더 대범해졌고 그날 아침에 병원이 아닌 남편 회사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상간녀가 일을 하고 있는 카페에 들어가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이 저를 어떻게 바라볼지 너무 궁금했어요. 병원 안 가봐도 돼? 갑자기 우리 회사에 찾아왔다고 하길래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왜 찾아온 거야? 무슨 할 말이 있어? 그냥 어제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걱정되기도 하고 전날에 술 많이 먹었다며. 그럼 일하는 거 힘들 거 아냐. 그래서 술 깨는 음료 좀 사가지고 왔지. 잠깐 앉아 있어봐. 나 아침마다 커피 마시잖아. 여기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주문해서 가면 되겠다. 저기요,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그리고 한 잔은 시럽 추가해 주시고요. 저희 남편이 시럽 안 탄 건 먹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론 시럽 안 탄 걸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편분에게 관심이 별로 없으시나 봐요. 네? 갑자기 웬 오지랖이에요? 제가 해달라고 하면 그냥 주문한 대로 준비해주면 되는 거지. 남의 가정사에 웬 참견이세요? 일부러 참견하려는 건 아니었고요. 저희 카페 단골분이시라 매번 주문하시는 스타일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여보, 잠시 이리 좀 와봐. 당신 입으로 확실하게 말해줬으면 하는 게 있거든. 내가 알기론 아메리카노 시럽 넣는 걸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나 해서. 뭘 좋아하는 거야? 그게 내가 뭘 좋아하냐면 둘 다 상관없긴 한데 그래도 나는 시럽 들어간 걸 좀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하지. 들었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아는 척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여보, 이 직원분 이상한 것 같아. 내가 주문한 대로 주면 되는 걸 괜히 토를 달고 있잖아. 둘이 친한 사이야? 남들이 보면 괜히 오해 사겠어. 저기요, 괜한 오지랖 부리지 말고 일이나 똑바로 하세요. 여기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일일이 손님이 주문하는 거에 참견하시면 사장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저희 결혼 생활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런 사소한 것 하나 모를 줄 알아요? 여보, 앞으로 다른 카페를 이용하는 게 좋겠어. 여긴 서비스가 너무 안 좋은 것 같다.
곧 있으면 환자들 보러 가야 하는데 저 직원 때문에 기분 상해서 환자분들 제대로 봐드릴지 모르겠네. 아침부터 별게다 속을 뒤집어놔. 남편은 제가 그녀 앞에서 난리를 치기 시작하자 당황했는지 서둘러 상황을 정리하려고 제 팔을 잡은 뒤 밖으로 끌고 갔어요. 남편은 회사 사람들의 눈도 많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소란은 자제해달라며 난처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친 뒤에야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풀렸는지 화를 가라앉힐 수 있었어요. 그리고 카페 안을 슬쩍 쳐다보니 그 여자는 얼굴을 붉힌 채 저를 바라보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란을 피운 뒤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고 점심시간에 뒷조사를 하시던 분께서 녹음 파일 하나를 전송해 주었고 대충 무슨 대화를 주고받았을지 짐작을 하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녀는 남편을 향해 귀가 찢어질 정도로 소리치며 화를 내고 있었네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 자리에서 내가 선미 편을 들면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둘이 바람났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럼 둘 다 끝장인데 아침부터 그런 걸 보고 싶은 건 아니잖아? 그 사람이 물어보는 질문에 내가 그 몇 초 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알아? 정말 잘한 결정이었으니까 기분 상했어도 앞날을 위해 좋은 선택을 했다 생각해. 어차피 마지막에 웃는 건 선미 너잖아. 내가 너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런 사소한 게 뭐가 중요해? 그리고 나는 원래 커피에 시럽 넣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선미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야. 그럼 그냥 솔직하게 말하지. 뭐하러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아? 왜 나랑 만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사람이 어떻게 여자냐? 얼굴도 우락부락 생겨가지고 여자가 봐도 질릴 정도로 성격이 너무 안 좋은데 그동안 정말 힘들었을 것 같네. 꼴에 10년 같이 살았다고 나한테 자랑하는 거 봤지? 실질적으로 10년이 아니라 6년 아냐? 나랑 지낸 4년을 그 사람은 모르잖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꼴을 보니 정말 한심스럽더라. 의사면 뭐해? 성격이 저렇게 개차반인데 저런데도 환자들이 진찰 받으러 병원에 오나 봐. 그 병원도 확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정말 2번은 보고 싶지 않아.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귀가 더럽혀지니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상간녀는 저에게 복수라도 하고 싶었는지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고 있었어요. 무조건 자기 곁에 있어주길 바라고 있었죠.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안감이 커지고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는지 그 여자의 집에 들어가는 걸 조금씩 줄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상간녀는 남편에게 점점 집착을 하게 되었고 결국 서로 언성을 높이며 다투기 시작했네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그동안 이중 생활을 하면서 많이 지치게 된 것 같았어요. 당신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길래 왜 이렇게 사람이 멍하게 있는 거야? 나한테 말 못할 일이라도 있나 봐? 요즘에 속마음을 잘 얘기 안 하잖아. 말수도 적어졌고 몸이 좀 이상한 거면 병원 와서 검사 받던지 그런 거 아니면 나한테 털어놔봐. 그런 거 전혀 없어. 요즘에 부장님이 하도 속을 썩으셔서 그게 좀 걱정이 돼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어.
당신이 왜 그런 걸 고민해? 남의 사정에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도 안 좋아. 바람난 사모님이랑 아직까지 해결은 안 되셨대? 아직까지 진행 중인가 봐.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괴로워하고 있는 중이야. 남편은 꼭 본인의 고민을 저에게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일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고 있었고, 어느 날부터 남편은 집에 들어올 때 핸드폰의 전원을 끄고 들어왔네요. 상간녀의 집착이 도를 넘어서 병적으로 심해졌는지 남편이 상간녀와 거리를 두면서 만나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퇴근하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났네요. 하지만 모든 걸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싶진 않았는지 상간녀는 저희 집에는 찾아오지 않았고, 남편이 출근할 때 그녀는 단둘이 몰래 만나 하루빨리 모든 상황을 정리해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매 순간마다 남편의 행적을 전부 보고받고 있던 상태라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전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심정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었죠.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요즘 나한테 하는 행동들도 달라지고 예전처럼 함께하는 시간도 많이 줄었잖아. 이제는 내가 질린 거야? 그게 아니면 왜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건데? 바쁜 일도 이제 끝났다며. 그럼 제자리로 돌아와야지. 왜 계속 멀리 가려고만 하는 건데? 나랑 합칠 생각이 있긴 한 거야? 그동안 그냥 데리고 놀고 싶었던 건 아니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겠어.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아내가 자리 잡고 있는데 떨쳐낼 수가 없네. 내가 정말 힘들 때 옆에서 많은 것들을 도와줬었는데 오랜 기간 살아오면서 그런 것들을 너무 당연시하게 생각했었나 봐. 정말 미안해. 우리는 여기까지 하는 게 모두가 다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야.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 멈춰야 서로의 불행이 없을 거야. 그러니 선미 너도 나 말고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정말 갈 때까지 가자는 거네. 누군가 피를 봐야 상황이 멈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나 임신했어. 당신 아이를 가졌다고. 그걸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정관수술 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내 아이 확실한 거 맞아?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수술이 잘못돼서 풀렸을 수도 있잖아? 어찌됐든 당신 아이가 확실하다고. 녹음된 내용을 듣던 도중 엄청난 사실이 밝혀졌고, 그녀가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는 거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날 늦은 시간 동안 병원에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병원 문을 닫고 남편에 대한 배신 때문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그동안 온갖 상처를 받으면서 모아두었던 증거물들을 서류봉투에 넣어 제가 계획한 것들을 실행하려고 병원 문을 닫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남편이 병원으로 들이닥쳤고 남편의 품에는 바람났던 상간녀가 부축을 받으며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라 당황스러워하며 둘을 쳐다보고 있는데 남편이 그녀를 살려달라며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의식을 잃은 그녀의 몸 상태를 바라보니 상의에 혈흔이 묻어 있었고 딱 봐도 상간녀는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응급 환자로 들어오게 됐는데 정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급한 불부터 끄는 게 좋을 것 같아 수술대에 눕혀진 상간녀의 상의를 제거한 순간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고 남편은 상간녀의 상태를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바라만 보고 있었네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야? 왜 이 여자가 다치게 된 건데? 설마 이렇게 만든 거 당신이 그런 건 아니지? 왜 말을 못해? 그래, 내가 그랬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일단 선미부터 치료해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왜 이 여자가 이렇게까지 된 건데? 여기서는 당장 치료하기 힘들어. 이렇게까지 큰 상처를 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그래도 당신이 해주면 안 될까? 전부 다 내 잘못이야. 정말 미안해. 큰 병원으로 가면 내가 한 행동을 숨길 수 없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설마 당신이 이 여자를 이렇게 만든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한 건데? 지금 엄청 심각하다고. 상간녀의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저는 남편과 함께 응급처치를 위해 급하게 수술대로 옮겼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그녀의 상의를 제거한 다음 지혈을 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많이 고통스러웠는지 갑자기 눈을 뜬 상간녀가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제 머리채를 잡고 전부 다 제 탓이라며 난리를 치더니 저를 수술대에 눕힌 채 가만두지 않겠다며 드레싱하려고 놓아둔 의료기구들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상간녀의 무력에 발버둥치며 수술대에서 안간힘을 쓰며 벗어나려는 순간 저에게 무력을 가하던 상간녀는 많은 출혈로 인해 결국 그 자리에서 쇼크가 오면서 정신을 잃었고 저는 급하게 대학병원으로 이송시켰습니다. 저희 병원은 동네 병원이라 큰 수술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었고 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녀는 다른 큰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네요. 한바탕 난리가 나고 상황이 정리가 되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남편도 결국 주저앉아 오열을 하며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와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지만 의견 충돌이 계속되면서 결국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러던 도중 남편이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그녀에게 저지르고 말았네요. 결국 이 사건으로 남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제가 복수할 필요도 없이 남편은 구치소에 들어가 징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그녀는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로 큰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겨우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뱃속에는 거짓이 아닌 진짜 남편의 아이를 품고 있었어요. 그녀에게는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아내었지만 남편은 자기가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며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길래 남편과 상간녀를 감시하던 분께서 마지막에 전송해 주었던 증거물까지 전부 법정에 제출하게 되었고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던 남편에게 가중처벌이 더해져 상간녀에게 했던 행동으로 인해 징역 8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위자료까지 전부 다 받아내었지만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부를 전부 다 무너뜨리고 싶었던 건데 남편이 징역을 받게 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죠. 시부모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게 되신 이후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왜 상황을 이렇게까지 끌고 왔는지 속마음을 들어보고 싶어
징역을 살고 있던 남편에게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아픈 기억을 심어준 거야? 꼭 이런 식으로 행동해야 했어? 그 여자랑 함께한 4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좋았니? 이건 다 당신 때문이야. 맨날 의사 생활하는 거 힘들어하면서 집에서 잠만 퍼질러 자려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내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알아? 그건 내가 생각한 결혼 생활이 아니었다고. 그리고 당신은 선미처럼 살갑지도 않잖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고민하던 그때 선미가 나타난 거였어. 4년이라는 시간은 나에게 너무나 행복했었다고. 그런데 나도 조금의 양심은 남아 있었는지 이혼을 하고 싶지 않더라고. 그리고 내 인생에 바람 피워서 이혼했다는 낙인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선미의 집착이 너무 심해지는 바람에 여기에서 멈추고 싶었는데 결국 임신을 했다는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듣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선미가 이 세상에 없어지길 바랬었나 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저질렀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선미는 쓰러져 버린 상태였고 어쩔 수 없이 당신의 도움을 받게 된 거야. 그런데 당신도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 그걸 끝까지 숨기고 모든 증거물을 수집하고 있었어? 차라리 일찍 밝히고 이런 일이 오지 않게 했어야지. 전부 다 당신 탓이라고. 내 인생 책임져. 당신을 만난 이후부터 되는 일은 하나도 없었고 내 인생을 망쳐버렸다고. 내가 왜 징역을 살아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 남편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함께 살면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줬고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맞춰주며 살아왔는데 도대체 뭐가 불만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집안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금전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었고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로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아왔었습니다. 도대체 제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남편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그런 저에게 아픔만 남겨준 그 사람이 너무나도 원망스럽습니다. 상간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몸을 회복하고 있는 중이에요. 배는 점점 불러올 테고 결국 남편의 아이를 출산하겠죠.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 하루하루가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제가 어떤 방향으로 잡고 나가야 할지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걸 잊고 살기에는 그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크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